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는 청개구리 경매로 집 400채를 돈 없이 샀다.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은이는 김덕문 씨의 책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25페이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경매로 안전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매매나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아파트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라고 나와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항상 모든 거의 책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매의 물품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28페이지에는 경매는 물건 검색, 그 다음에 현장 방문, 임장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입찰, 그 다음에 명도의 4단계를 거칩니다. 이제 물건 검색은 대법원 경매 홈페이지나 각종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경매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잘 아는 지역의 물건부터 검색을 하라고 합니다. 31페이지에는 현장 방문, 즉 임장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세, 그러니까 시세는 매매나 전세, 월세, 이게 얼마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걸 조사를 하고요. 인근의 대중교통을 조사하고 교통이 편리한지, 버스가 다니는지, 지하철은 어떻게 있는지, 얼마나 거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경매 물건의 하자를 조사를 하고요. 점유자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세 조사는요,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매매 및 임대 시세를 조사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입찰 가격을 정한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데요.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36페이지에는 경매 입찰 준비물이 나와요. 일단 보증금, 현금 또는 수표로 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 그 다음에 도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대신 입찰할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가지 못하고 그럴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그 다음에 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입찰가는 매매와 전세 시세를 기반으로 각종 비용, 그러니까 세금, 밀린 공과금, 명도 비용, 그러니까 명도라는 것은 그 살고 계시는 분을 내보내는 그 비용을 말하거든요. 그것과 수익률을 계산해서 적정 수준으로 산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 시세가 1억인 빌라가 3회 유찰되어서 5,100만 원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매매 시세 차익을 3천만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각종 비용을 500만 원으로 가정할 때 6,500만 원 정도로 입찰 가격을 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39페이지에는 법원에 입찰하러 가기 전에 인터넷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취하 여부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찰 보증금은 한 장짜리 자기압 수표로 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분실에 대비해서 수표를 촬영해 두고요. 분실하면 바로 해당 은행에 전화하여 분실 수표 지급 정지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법원 내부에 신한은행이 입점해 있어서요. 신한은행에서 입찰 보증금을 준비하면 편리하다고 합니다. 40페이지에는 기일 입찰표 작성 요령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따로 이제 책을 한번 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직접 작성하는 그 요령이 나오니까 이거는 한번 책을 직접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42페이지에는요, 부동산 경매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나와요. 일단은 몇 가지가 있냐면 지금 한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세금. 세금은 이제 취득세, 양도소득세, 또 이사 비용, 그리고 밀린 관리비나 공과금, 그 다음에 등기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사 비용 같은 경우는요, 전세 보증금을 다 떼이고 진짜 한 푼도 못 받는 임차인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300만 원. 그리고 소유자나 채무자,
그러니까 소유자가 이제 집을 빼앗기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200만 원. 일부 배당받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50에서 100만 원. 그리고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은 이사 비용을 책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분은 점유자의 어려운 상황에 따라서 이사 비용을 소폭 조정하기도 한대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 이사 비용을 너무 아끼지 말고 조금 베푸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린 관리비나 공과금이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밀린 관리비 중에서 공용 부분은 낙찰인이 부담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본 소유권 이후부터 발생되는 금액만 낙찰인이 부담을 하면 되는데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밀린 공과금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대요. 그럴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연체 관리비를 꼭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막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밀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1, 2, 3번 전화하셔서 알아보시고, 도시가스는 1588-5788에 전화하시면 되고, 수도요금은 120번으로 전화하셔서 그러니까 밀린 관리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 공과금은 얼마나 밀렸는지 이런 것들을 꼭 조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을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등기 비용이 있잖아요. 법무사에 위탁을 하면은 40에서 50만 원이 등기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근데 셀프 등기, 자기가 직접 하는 등기도 가능한데요. 대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서류 및 절차하는 방법이 나오니까 그것을 좀 참조하셔서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있는데요. 경매 구입한 다음에 임대로 세를 놓을 때나 이제 매매하실 때 그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것들을 또 생각하셔서, 그 비용들을 다 생각하셔서 경매를 입찰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55페이지를 보면 점유자의 형태별 명도 전략이 나와요. 이것 같은 경우는 좀 내용이 좀 길어서요.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이 굉장히 내용이 정말 방대하고 그리고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세한 부분들을 같이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책 하나로 경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 수 있는 책이니까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